네,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있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내일 보는 FOMC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경제 흐름들 체크하겠습니다.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FOMC는 금리는 올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까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3월 점도표상에 따르면은 이번 25bp 금리 인상 이후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이 발표되지 않는 대신 성명서라든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아무래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보입니다.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금융정책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메시지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5월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좀 더 표현을 좀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종료와 관련된 시점을 찾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의 정책 금리 전망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25bp 금리 인상 이후에는 7월 달까지는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미묘한 그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결국 파산하고 JP모건이 인수했는데요. 그러면서 불안감이 사라졌나 했는데 간밤에 보니까 다시 또 은행 불안에 대한 우려들도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네, 3월 달 이후에 계속되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불안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파산 예비군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예금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지방은행, 그리고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 이뿐만 아니라 코코본드와 같이 유럽 그 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고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은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43%로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신용 위험 지표를 보면 오히려 더 하락하는 27.8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신속하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은행 파산이 유동성 문제이지 금융 시스템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경기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이라든지 증권 가치와 관련해서 변동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은행의 대출 태도가 대형, 중형, 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V자형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자본 부족 사태에 빠지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그냥 중소형 은행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14번째로 큰 규모의 굉장히 큰 은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를 보면은 네. 2분기 성장률은 1.7%로 예상이 되지만 항상 GDP 나오는 초기에는 좀 높게 나오다가 발표될 직전에는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경기 후퇴는 수요 감소에 의한 경기 후퇴라기보다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업들의 재고가 싹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부분의 경기 침체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발 신용 불안 문제가 해소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그 신용 대출과 관련된 연체율이 현재는 2.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20%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개인 소비가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느냐 여부에 상당히 주목이 될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고용 해고 문제가 주춤해야지만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들은 그래도 뭐 심한 침체는 아니고 뭐 순한 수준의 뭐 영어로 마일드한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진한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네,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체감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3월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건설 업자들이 보고 있는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 반등을 했고요. 현재 그 뉴욕 연은의 제조업 체감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을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S&P 글로벌이 보고 있는 4월 종합 PMI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의 기업들의 고용 해고가 멈춰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경기 선행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만의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 사이클은 여전히 하락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1년 뒤 경기 후퇴 확률은 그림에서 보시는 그 파란색 그 그래프가 되는데요. 57.85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또 붉은 선은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경기 후퇴 확률입니다. 65%로 보여지면서 작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다는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발 신용 위기가 항상 걸림돌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FRB라든지 미국 정부의 시장 그 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번에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소비 지표도 좋고 2분기 성장률은 올라가겠네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는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식이라든지 여행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보복성 소비가 일어나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 증가율을 3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무려 10.5%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때문에 GDP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6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2분기부터는 작년 이맘때 장강 뉴욕의 20개 도시 1억 6,500만 명이 도시 봉쇄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대한 플러스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1.35%포인트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분기에는 성장률이 5%대 중반 그리고 3분기에는 6%대 중반을 비롯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5.3%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은 소비주도의 성장을 하면서 세계 성장 기여율은 무려 30%를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중국은 이제 경기 회복이 뭐 투자나 뭐 이런 부동산 쪽도 있지만 소비 쪽에서 활성화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소비의 질의 문제가 있는데요. 소비는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소비 증가율이 30% 이상, 37%는 보석이라든지 금과 관련된 소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입니다. 여전히 내구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권에서 지금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비를 하기보다는 주식이나 투신 펀드보다는 좀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나 귀금속, 현물과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가계 예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저축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881조 원이 늘어났는데요. 연율로 환산하면 7,5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고스란히 현재 그 부동산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금속이라든지 금과 관련된 투자, 해외 투자로 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도 빠른 회복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양분화된 그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이나 뭐 보석,
귀금속은 이제 사치제로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투자로서 금을 사고 있는 겁니까? 국제 금값이 강한 또 이유가 그 요인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과 관련된 그 부유층들의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금 가격 상승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실질 금리 요인이 5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된 불확실 요인이 30%지만 현재 중앙은행이 금 매수가 한 10%, 그리고 중국인들의 투기적 수요가 한 10% 정도 차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정학적 불안 문제, 그리고 또 금리와 관련된 실질 금리 하락 부분, 여기에 중국인들의 투기 수요가 계속 버티는 한 올해 말에는 시장에서는 2,16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용찬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큰 변동 없이 0.7% 양시장 조정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슈 연비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